손흥민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스페인 빌바오 산 마메스 경기장.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으며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주장 손흥민이 태극기를 두르고 15kg짜리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2010년 프로 데뷔 이후 15년, 2015년 토트넘 입단 이후 10년,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021년 리그컵 준우승, 2017년 프리미어리그 2위. 그동안 3번의 준우승에 그쳤던 손흥민이 마침내 첫 우승컵을 품에 안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전성기 동료들이 우승을 위해 토트넘을 떠났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남았습니다. 토트넘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41년 만에 유럽 대회 정상에 섰습니다. UEFA 주관 대회에서 주장으로 우승한 최초의 한국인. 한국 축구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10년 의리의 결실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부상 속에서도 결승전에 나선 그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손흥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토트넘을 사랑해온 한 팬입니다. 2025년 11월 25일과 26일 영국 축구 매체들이 일제히 같은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웹이 25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보도를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12월 중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구체적이었어요. 어느 경기에 초청될지 윤곽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12월 21일 리버풀과의 홈 경기가 가장 유력하다는 거였죠. 스퍼스웹은 이번 초청은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이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트넘 뉴스도 같은 날 보도에 나섰어요. 토트넘은 12월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레전드 손흥민을 초대할 계획이며 리버풀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습니다. 두 매체의 보도 내용이 일치했죠. 행사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과 하프타임 헌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토트넘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 전 행사, 하프타임 고별식, 특별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토트넘 구단이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 중이다라고 명시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호스퍼 웨이 훈련장 방문 계획도 포함돼 있었어요. 토트넘 뉴스는 호스퍼 웨이를 개인적으로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퍼스웹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어요. 이번 초청은 손흥민이 구단 스태프들과 다시 만날 기회다. 손흥민은 수년을 함께 한 구단 요리사, 관리인, 물리치료사, 전력 분석관 등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였습니다. 머니투데이도 26일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손흥민이 마침내 런던을 다시 찾는다.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둔 정식 고별 인사가 다음 달이면 현실이 된다고 보도했어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죠. 스타뉴스는 손흥민의 바람이 이뤄진다. 다음 달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12월 21일 리버풀과 홈 경기가 유력하다는 내용도 함께 실렸어요. 마이데일리는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고별식이 열린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12월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레전드 손흥민을 초대할 계획이라고 했죠. 리버풀과의 EPL 경기에서 행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덧붙였어요. MK스포츠는 26일 손흥민이 내달 토트넘으로 돌아간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스퍼스웹 보도를 인용하며 손흥민이 12월 토트넘 복귀가 확정적이다고 전했어요. 토트넘은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과 하프타임 헌정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매체가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12월 21일 리버풀전이 가장 유력한 일정이라는 점이었어요. 박싱데이를 앞둔 시기이고 리버풀이라는 빅클럽과의 경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기록도 함께 소개됐어요.
10년 동안 454경기에 출전해 173골 101도움을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22 시즌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 시즌 UEFA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했다는 것도 빠지지 않았죠. 토트넘 뉴스는 현재 토트넘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팀은 올 시즌 EPL에서 골과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보도했어요. 베테랑 왼쪽 윙어 부재 상황까지 더해지며 손흥민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OSE에는 손흥민이 12월 구단으로 복귀해 경기 전 공식 발표와 하프타임 헌정 행사를 가질 계획이라고 보도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12월 21일 리버풀전에 손흥민의 작별 인사가 유력한 경기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매체가 손흥민의 발언도 인용했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토트넘에 돌아가 팬들에게 인사할 시간을 갖고 싶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어요. 토트넘 마지막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다.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손흥민의 구체적인 발언을 더 자세히 전했어요. 팬들도 나도 서로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매우 특별할 것이라고 손흥민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뉴스는 손흥민이 LAFC로 이적한 뒤 한 말도 인용했습니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거였어요. 손흥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셈이라고 매체들은 평가했습니다. 스타뉴스는 손흥민의 토트넘 방문이 개인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어요. 구단 스태프들과 다시 만날 기회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영국과 한국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이 모두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손흥민의 12월 토트넘 방문, 12월 21일 리버풀전 송별식 개최, 경기 전과 하프타임 행사, 특별한 선물 준비, 호스퍼 웨이 방문 계획까지 모든 내용이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됐어요.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돌아갑니다. 10년을 함께한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죠. 12월 2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하나의 미완성 과제가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은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 참가했어요.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지만 손흥민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죠. 8월 2일 서울 영등포구 IFC 더 포럼에서 열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10년 만에 이별 선언이었죠.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마친 손흥민은 곧바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LAFC 입단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385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였죠. 문제는 런던 팬들과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제대로 된 송별전을 치르지 못한 거예요.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경기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LAFC에서의 시작은 순조로웠어요. 손흥민은 데뷔 전부터 골을 넣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득점을 이어갔죠. MLS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했어요.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쳐서 13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2골 4도움을 기록했어요. 33세의 나이가 무색한 활약이었죠. 기량 저하를 우려했던 사람들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하지만 시즌은 아쉽게 끝났어요.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MLS컵 플레이오프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떨어진 결과였죠. 손흥민의 LAFC 첫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시즌이 종료되고 손흥민은 생각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의 머릿속에는 런던이 떠올랐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10년을 보낸 그곳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손흥민은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LAFC 입단 직후부터였어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에 출연했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토트넘 마지막 경기가 한국에서 열렸다. 때문에 지금이 이 말을 할 적절할 때다.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고 밝혔어요.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팬들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고 팬들도 저를 직접 만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했죠.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팬들도 나도 서로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매우 특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죠. 이런 발언들이 반복되자 매체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정말로 토트넘 방문을 원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던 거죠. 손흥민이 이렇게 작별 인사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의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를 토트넘에서 보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2015년 8월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를 떠올렸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와는 다른 강도와 속도였죠.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믿어줬습니다. 첫 시즌 사골에 그쳤을 때도 기다려줬어요. 두 번째 시즌부터 손흥민은 본격적으로 골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10년 동안 45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173골을 넣고 101도움을 기록했어요. 토트넘 역사상 최다 도움 1위, 최다 골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숫자만으로도 레전드였죠. 2021-22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됐어요. 23골을 넣어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죠. 2024-25 시즌에는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뤘습니다. 2025년 5월 스페인 빌바오에서 AS 로마를 꺾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토트넘의 17년 만의 우승이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토트넘 팬들과 함께했습니다.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팬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어요. 선, 선, 선. 그 함성이 손흥민을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작 작별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8월 한국에서의 프리시즌 경기가 마지막이 되었어요. 런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팬들 앞에 서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손흥민은 이것이 아쉬웠어요. 10년을 함께한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맞추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했죠. LAFC 시즌이 끝난 후 손흥민은 에이전트와 상의했습니다. 토트넘 구단에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어요. 12월에 시간이 된다면 런던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했죠. 토트넘 구단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을 초대하고 싶었던 것은 구단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전드를 위한 적절한 송별식을 준비하고 싶어 했죠. 11월 말 매체들을 통해 소식이 공개됐습니다. 손흥민이 12월 토트넘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었어요. 12월 21일 리버풀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했습니다. 손흥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0년의 마무리를 제대로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손흥민은 안도했어요.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12월 21일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10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벌써부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진심을 전하면 된다는 것. 토트넘 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10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것만 전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흥민의 런던행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10년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2015년 8월 28일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처음 입었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이적료 2,200만 파운드를 받고 온 거였어요. 당시 한화로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검증된 선수였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새로운 도전이었죠. 10년 후 그가 남긴 기록은 놀라웠습니다. 공식전 454경기 출전, 173골, 101도움이었어요.
토트넘 구단 역사에서 최다 도움 1위에 올랐습니다. 최다 골은 4위, 최다 출전은 5위였죠. 프리미어리그만 따로 계산하면 333경기 127골 77도움을 기록했습니다. EPL 역대 최다 골 순위 13위에 이름을 올렸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00골을 돌파했습니다. 2019-20 시즌에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벌리전에서 70m 독주골을 터뜨렸습니다.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6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은 거였죠. 이 골로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2021-22 시즌은 손흥민 커리어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넣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죠.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이 된 것입니다. 그 시즌 마지막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노리치 시티전이었어요. 손흥민은 2골을 넣어 득점 순위에서 살라를 따라잡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호스퍼 스타디움 6만 명 관중이 일제히 일어났죠. 2022-23 시즌에는 해리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낸 합작골이 47개였어요. EPL 역대 최다 합작골 기록이었습니다. 디디에 드록바와 프랑크 램파드의 36골 기록을 11골이나 앞선 거였죠. 손흥민은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주고 케인은 손흥민에게 패스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어요. EPL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공격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2024-25 시즌은 손흥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토트넘의 새로운 리더가 된 거였죠. 주장으로서의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팀을 이끌어야 했어요. 젊은 선수들을 챙기고 중요한 순간에는 골로 답해야 했죠. 2025년 5월 21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서 유로파리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상대는 AS 로마였어요. 손흥민은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경기는 2대1로 토트넘의 승리로 끝났어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토트넘의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의 트로피였죠. 무관의 서름을 벗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그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토트넘 팬들을 위한 우승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의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됐습니다. 토트넘 역사에서 손흥민의 위치는 확고했습니다. 최다 도움 1위는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증명했어요. 골만 넣는 게 아니라 동료를 살리는 선수였던 거죠. 최다 골 4위도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1위는 지미 그리브스, 2위는 해리 케인, 3위는 보비 스미스였어요. 손흥민은 4위에 이름을 올렸죠. 클럽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전체 기록도 주목할 만했어요. 333경기 127골로 EPL 최다 골 13위였습니다.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세르히오 아구에로 같은 전설들과 같은 목록에 있었죠. 아시아 선수로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EPL 최다 출전, 최다 골, 최다 도움 모두 손흥민의 기록이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골을 넘겼고 득점왕도 차지했습니다. 손흥민은 8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데뷔 시즌과 마지막 시즌만 빼고 매년 10골 이상을 넣은 거예요. 꾸준함도 대단했죠. 빅매치에서도 강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첼시, 아스널 같은 강팀을 상대로 중요한 골들을 넣었어요. 2019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아약스전 해트트릭은 전설로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도 특별했어요. 양발을 자유롭게 사용했습니다. 왼발 슈팅이 주 무기였지만 오른발 골도 많이 나왔죠. 수비수들은 어느 발로 슈팅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스피드도 무기였습니다. 40m를 4.6초에 주파할 수 있었어요. 상대 수비수들이 따라잡기 힘든 속도였죠.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침투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오프사이드 라인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교과서적이었죠.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리빙 레전드라고 불렀습니다.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의미였어요.
10년간 토트넘에서 뛰며 역사를 만들었고 그 역사의 증인들이 바로 팬들이었습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이 숫자들은 손흥민의 10년을 요약합니다. 하지만 숫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한 모습, 팀을 위해 희생한 순간들, 동료들을 격려한 리더십이었죠. 손흥민은 토트넘의 골과 어시스트만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겸손함, 팀워크의 가치를 보여줬어요. 후배들에게는 롤모델이 됐고 팬들에게는 자랑이 됐습니다. 10년의 기록, 그것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 여러 매체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졌어요.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과 하프타임 헌정을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행사가 진행된다는 거였죠.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예정돼 있었어요. 킥오프 전에 손흥민이 피치에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이나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팬들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했죠. 하프타임 헌정 행사도 계획됐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순서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토트넘 뉴스는 하프타임 고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여러 매체가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스퍼스웹은 토트넘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어요. 토트넘 뉴스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 전 행사, 하프타임 고별식, 특별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OSEN은 토트넘이 준비한 선물은 무엇일까라며 궁금증을 표현했어요. 일각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영구 결번과 동상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있다. 팬들의 반응은 뜨겁지만 아직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사 일정도 구체화됐습니다. 12월 21일 리버풀전이 가장 유력하다고 여러 매체가 보도했어요. 스퍼스웹은 12월 21일 리버풀과 홈 경기가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12월 토트넘의 홈 경기는 3차례였어요. 12월 7일 브렌트포드전, 12월 10일 슬라비아 프라하전, 12월 21일 리버풀전이었습니다. 이 중 리버풀전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거죠. 리버풀전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였습니다. 박싱데이 시즌을 일주일 앞둔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였어요. 머니투데이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손흥민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이 직접 작별을 전할 수 있는 공식 헌정 무대도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어요. 호스퍼 웨이 훈련장 방문도 포함됐습니다. 토트넘 뉴스는 호스퍼 웨이를 개인적으로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경기장 행사뿐만 아니라 훈련장 방문도 일정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스퍼스웹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초청은 손흥민이 구단 스태프들과 다시 만날 기회다. 손흥민은 수년을 함께 한 구단 요리사, 관리인, 물리치료사, 전력 분석관 등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스타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구단에서 함께 생활했던 요리사, 장비 담당, 수석 트레이너, 경기 분석관 등 수많은 스태프를 다시 만날 기회도 제공된다고 했죠. 머니투데이는 단순한 초대가 아닌 그가 쌓아온 10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자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경기장에서의 공식 행사만이 아니라 훈련장에서의 사적인 만남도 의미가 크다는 거였어요. 토트넘 구단 관계자의 발언도 인용됐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구단 관계자의 말을 전했어요.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이다. 그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MK스포츠는 전체 일정을 요약했어요. 토트넘이 손흥민을 초대할 계획이다. 토트넘은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과 하프타임 헌정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손흥민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12월 20일 리버풀전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날짜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매체가 12월 21일이라고 했지만
일부는 12월 20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한국 시간과 영국 현지 시간의 차이 때문이었죠. 행사의 의미도 강조됐습니다. 스퍼스웹은 이번 초청은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이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어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이별의 시간이라는 거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더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별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썼어요. 토트넘 뉴스는 손흥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셈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이 원했던 정식 작별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죠. 구단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여러 추측만 난무할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12월 21일 당일에야 공개될 것으로 보였죠. 호스퍼 스타디움 12월 21일 리버풀전. 토트넘은 이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 하프타임 헌정 행사, 특별한 선물, 그리고 호스퍼 웨이 방문까지. 손흥민의 10년을 기념하는 완벽한 송별식을 만들기 위해 토트넘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12월 2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떠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뉴스는 11월 25일 보도에서 현재 상황을 언급했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을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팀은 올 시즌 EPL에서 골과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직설적인 평가였죠. 골 결정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손흥민은 매 시즌 15골 이상을 보장하는 선수였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능력도 뛰어났죠.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그 공백을 메울 선수가 없었어요. 창의성도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은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켰어요. 갑자기 중앙으로 파고들거나 롱 슈팅을 시도하거나 동료에게 킬패스를 주기도 했죠. 이런 다양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토트넘 뉴스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어요. 베테랑 왼쪽 윙어 부재 상황까지 더해지며 손흥민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왼쪽 측면의 공백이 심각하다는 의미였죠. 손흥민은 10년간 토트넘 왼쪽 측면을 지켰습니다.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 가담도 성실했어요. 상대팀 오른쪽 풀백을 압박하고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달려나갔죠. 한 명이 두세 명 몫을 했던 것입니다. OSEN은 11월 26일 보도에서 BBC의 평가를 인용했어요. 영국 BBC도 깜짝. 수준 이하 경기력 손흥민 사라진 토트넘의 현주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BBC가 토트넘의 현재 상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는 거였죠. 슈팅수 통계도 언급됐습니다. OSEN은 슈팅수 전체 19위라고 보도했어요.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슈팅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공격력이 크게 떨어진 거였죠. 앙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발언도 인용됐어요. OSEN은 프랭크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감독도 현재 상황을 인정한 것입니다. OSEN의 다른 기사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토트넘 집단 사과 사태, 손흥민 시대 후 최악의 참패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토트넘이 대패를 당한 후 선수단이 집단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이었죠. 네이트 스포츠에도 비슷한 기사가 올라왔어요. 손흥민 후계자 1호-2호-3호 폭삭 망했었다. 프랭크 감독. 직접 인정, 토트넘 초대형 비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손흥민을 대체하기 위해 영입한 선수들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였죠. 마이데일리는 토트넘 손흥민 대체자 영입 위상 급추락, EPL 최악의 영입 선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영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평가였어요. 팬들 사이에서는 후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이트 스포츠 기사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큰 사기극 피했다. 맨시티 산 포스트 손흥민 영입 실패. 재앙 수준의 활약. 그때 토트넘의 팔걸 팬들 후회막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모습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어요. 10년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매 시즌 15골 이상, 중요한 빅매치에서의 활약, 팀을 살리는 어시스트들이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이트 스포츠는 이강인 골 기점 역할.
PSG, SON 없는 토트넘 제대로 올렸다. UCL 리그 페이지 5-3 승리라고 보도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에게 대패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있었다면 달랐을까요? 팬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했거든요. 2019년 준결승 아약스전 해트트릭, 수많은 빅매치 골들이 있었죠. 토트넘 뉴스의 표현대로 팀은 손흥민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훈련장에서도, 라커룸에서도 그의 빈자리가 느껴졌어요. 10년간 함께했던 선수의 부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공격력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공백도 있었어요. 손흥민은 2024-25 시즌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중에 동료들을 격려하고 어려울 때 목소리를 냈죠. 그런 모습이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주장이 임명됐지만 손흥민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손흥민은 10년간 토트넘에서 뛰며 쌓은 신뢰와 존경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팬들의 기대감은 12월 21일로 향했습니다. 토트넘 뉴스가 표현한 것처럼 손흥민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이었어요. 비록 복귀가 아니라 송별식이지만 손흥민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토트넘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골 부족, 창의성 부족, 베테랑 윙어 부재. 이 모든 문제가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증명하고 있었어요. 12월 21일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은 입지 않겠지만 그가 그곳에 설 것입니다. 팬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 그 현실이 12월 21일의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방문에는 특별한 일정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호스퍼 웨이 훈련장 방문이었어요. 토트넘 뉴스는 11월 25일 보도에서 호스퍼 웨이를 개인적으로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장 행사만이 아니라 훈련장 방문도 계획에 들어간 거였죠. 스퍼스웹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이번 초청은 손흥민이 구단 스태프들과 다시 만날 기회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재회의 시간이라는 의미였죠. 만날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은 수년을 함께 한 구단 요리사, 관리인, 물리치료사, 전력 분석관 등을 만나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스타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그동안 구단에서 함께 생활했던 요리사, 장비 담당, 수석 트레이너, 경기 분석관 등 수많은 스태프를 다시 만날 기회도 제공된다고 했죠. 구단 요리사가 첫 번째로 언급됐어요. 10년간 손흥민의 식사를 책임졌던 사람들입니다.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서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누구나 알죠. 손흥민은 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손흥민은 10년간 큰 부상 없이 뛸 수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들의 세심한 관리 덕분이었죠. 경기 전 워밍업, 경기 후 아이싱, 일상적인 케어까지 그들의 손길이 닿았어요. 전력 분석관들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상대팀 분석, 경기 영상 분석, 개인 플레이 피드백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에요. 손흥민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왔죠. 장비 담당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니폼, 축구와 훈련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손흥민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줬습니다. 관리인들도 언급됐어요. 훈련장과 경기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청소, 시설 점검, 잔디 관리 등 선수들이 편안하게 훈련하고 경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죠. 수석 트레이너도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체력 훈련, 근력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33세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트레이너의 역할이 컸습니다. 스타뉴스는 이처럼 토트넘 방문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어요. 팬들과의 작별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과의 재회도 의미가 깊다는 거였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더 감성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초대가 아닌 그가 쌓아온 10년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자리다라고 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관계 하나하나가 소중했다는 의미였죠. 손흥민은 평소에도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물리치료사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요리사에게 음식이 맛있었다고 인사했어요. 잔디 관리팀에게도 잔디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이런 모습이 손흥민을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모든 사람을 존중했고 그림자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10년간 함께한 스태프들도 손흥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밝게 인사하던 모습, 훈련에 최선을 다하던 모습, 동료들을 챙기던 모습을요. 그들에게도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호스퍼 웨이 훈련장은 손흥민에게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었어요. 2015년 첫 훈련을 했던 곳이고 10년간 매일 땀을 흘렸던 곳입니다. 동료들과 웃고 떠들었고 힘들 때 위로를 받았던 공간이죠. 그곳에서 스태프들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요리사, 물리치료사, 전력 분석관, 장비 담당자, 관리인, 수석 트레이너. 10년간 손흥민을 도왔던 모든 사람들과 재회하는 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했다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전화가 아니라 얼굴을 마주보고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10년의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스태프들에게도 이 시간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왔던 선수가 레전드가 됐어요. 토트넘 역사상 최다 도움 1위, 아시아 최초 EPL 득점왕, 유로파리그 우승 주장. 그 선수가 다시 찾아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스퍼 웨이에서의 시간은 조용하고 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경기장에서의 화려한 행사와는 다른 분위기죠. 10년간 함께한 사람들끼리 진심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손흥민이 만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손흥민의 10년을 함께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죠. 12월 21일 손흥민은 호스퍼 웨이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10년간 함께한 사람들과 재회하고 감사를 전할 것입니다. 진짜 작별 인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의 10년은 토트넘 역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2015년 8월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로 무대를 옮긴 거였어요. 이적료는 2,200만 파운드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23세였어요. 젊고 야심찬 선수였죠.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였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피지컬도 강했어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10년이 흐른 후 손흥민은 레전드가 되어 있었어요. 공식전 454경기, 173골, 101도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최다 도움 1위에 올랐죠. 최다 골 4위, 최다 출전 5위도 기록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만 따로 계산하면 333경기 127골 77도움이었습니다. EPL 역대 최다 골 순위 13위였어요.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100골을 넘겼죠. 2019-20 시즌 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벌리전에서 넣은 70m 독주골 덕분이었어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을 잡아 6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골을 넣은 장면이었죠. 2021-22 시즌에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이 됐어요. 23골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공동 1위였습니다. 역사를 다시 쓴 순간이었죠. 2022-23 시즌에는 해리 케인과 함께 특별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최다 합작골 기록이었어요. 두 사람이 만들어낸 골이 47개였습니다. EPL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죠. 2024-25 시즌에는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새로운 리더가 된 거예요. 2025년 5월에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달성했죠. 스페인 빌바오에서 AS 로마를 꺾고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우승은 토트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의 트로피였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무관의 서름을 벗겨준 것입니다. 2025년 8월 손흥민은 LAFC로 이적했습니다.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385억 원이었어요. 한국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경기가 되었습니다. LAFC 첫 시즌은 성공적이었어요.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웠죠. 11월 23일 밴쿠버 화이트캡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며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커리어는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아시아 선수로서 EPL에서 이룬 성취였습니다. 최다 출전, 최다 골, 최다 도움 모두 아시아 선수 기록이었죠. 100골 돌파도 아시아 선수 최초였어요. 득점왕도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손흥민 개인에게도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선수로서 전성기를 토트넘에서 보냈습니다. 454경기 출전은 그가 얼마나 꾸준했는지 보여줍니다. 173골과 101도움은 공격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했어요. 골만 넣는 게 아니라 동료를 살렸습니다. 팀플레이어였죠. MK스포츠는 손흥민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토트넘과 10년 동행의 마침표를 찍었다.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그는 꾸준한 활약 속 토트넘 레전드가 됐다고 했어요.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이기도 했습니다. 333경기 127골 77도움으로 EPL 최다골 13위였어요. EPL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남긴 발자취는 하나의 장르에 가깝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만들었다는 의미였죠. 손흥민 시대, 토트넘 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을 손흥민의 시대라고 기억해요.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시기였습니다. 스타뉴스는 손흥민은 토트넘의 가장 위대한 레전드 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평가했어요. 토트넘 140년 역사에서 손꼽히는 선수가 된 것입니다. 지미 그리브스, 글렌 호들, 해리 케인. 토트넘 역사를 대표하는 이름들입니다. 이제 그 명단에 손흥민이 추가됐어요. 토트넘 레전드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10년의 여정이 12월 21일 완성됩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요. 12월 2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 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날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이 진정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날입니다. 스퍼스웹은 이번 초청은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이 진정한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리버풀전이 열립니다.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예요. 박싱데이 시즌을 일주일 앞둔 중요한 시기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빅매치입니다.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이 먼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손흥민이 피치에 등장해 팬들과 첫 인사를 나눕니다. 10년 만에 호스퍼 스타디움에 돌아온 레전드를 맞이하는 순간이죠. 하프타임에는 헌정 행사가 열립니다. 토트넘 뉴스는 하프타임 고별식이라고 표현했어요. 경기 전 행사보다 더 본격적인 송별 순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구단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도 공개됩니다. 여러 매체가 이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12월 21일 당일에야 밝혀질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흥민 개인의 감정적 결산이자 토트넘 팬들에게도 놓쳐서는 안 될 장면이다. 런던의 겨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10년의 이야기가 다시 불이 켜질 예정이다라고 했어요. 이날은 단순한 송별식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기념 이벤트였어요. 토트넘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 전 행사, 하프타임 고별식, 특별 선물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스퍼 웨이 훈련장 방문도 일정에 포함돼 있었어요. 구단 요리사, 물리치료사, 전력 분석관, 장비 담당자, 관리인들과 재회하는 시간입니다. 10년간 함께 일했던 스태프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죠. 손흥민이 원했던 일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분들을 만나고 싶다. 전 팬들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고 팬들도 저를 직접 만나 작별 인사를 할 자격이 있다고 했었죠. 그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머니투데이는 오랜 시간 마음에 담아둔 정식 고별 인사가 다음 달이면 현실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토트넘 뉴스는 손흥민의 심정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로 이적한 뒤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작별 인사를 하고 싶다고 밝혀왔다. 손흥민의 바람이 실현되는 셈이다라고 했죠. 8월 한국에서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그때 제대로 된 작별을 하지 못했어요. 런던 팬들 앞에 서지 못한 채 미국으로 떠났죠.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시간이 왔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이별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전히 팬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썼어요. 토트넘은 현재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토트넘 뉴스가 전한 대로 팀은 올 시즌 EPL에서 골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상황이었어요. 베테랑 왼쪽 윙어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2월 21일만큼은 성적이나 순위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날은 온전히 손흥민을 위한 날이에요. 10년간 토트넘을 위해 뛴 레전드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454경기, 173골, 101도움. 이 숫자들이 12월 21일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손흥민의 10년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경기 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떤 영상이 나올까요? 하프타임 헌정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특별한 선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12월 21일에 공개됩니다. 손흥민은 그날 무슨 말을 할까요? 10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호스퍼 스타디움은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12월 21일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 날입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아름다운 이별이죠. 스타뉴스는 손흥민의 바람이 이뤄진다. 다음 달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머니투데이의 표현대로 런던의 겨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는 10년의 이야기가 다시 불이 켜질 것입니다. 손흥민의 10년, 토트넘의 10년, 팬들의 10년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에요. 12월 21일 레전드가 돌아옵니다. 작별 인사를 위해서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손흥민과 팬들이 마주합니다. 10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